대통합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10시 반부터는 우리 여러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국민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 이택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날이 너무 추운 거예요. 네. 네, 아침에 되게 춥더라고요. 네, 추워서 네. 전기장판을 또 다시 전기장판을 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처음에 오시면 요 기사부터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노컷 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지금 최근 국민의힘의 그 경선 룰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경선 룰이 바뀐 것이 사실은 일부 후보에게는 뭐 유리할 수 있겠지만 네. 뭐 한동훈 후보에게는 별로 유리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 바뀐 룰을 적용했을 때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1위가 나왔더라고요. 이 기사 혹시 보셨는지? 아,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걸 봤는데 네.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KSY에서 네. 그 도표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CBS 노컷 뉴스에서 보도했는데 네, 도표 좀 띄워주세요. 네. 네. 요게 그 이제 요거는 이제 단순 지표입니다. 총 합계.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가장 앞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또 나경원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기사 안에 그 노컷뉴스 기사 안에 기사 안에 도표 띄워주세요. 예, 도표가 감독님. 있더라고요. 네. 네, 그 기사가 이제 무당층하고 잘 모르겠다. 네. 이거를 이제 합치면은 모름하고 없음. 예, 그렇죠? 합치면은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이제 앞서는 걸로 네. 나왔다는 그 기사인데 그거는 KSY에서 그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표가 있으면은 그 가장 하단에 있는 합계 네. 거기에 보시면은 한동훈 후보가 60%대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50%대. 50%대. 네. 이게 이제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요 숫자 잘못된 거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네. 왼쪽 사례수에다가 퍼센트를 곱한 다음에 가장 밑에 줄 합계를 해야 되는데 네. 단순 퍼센트만 합계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CBS 노컷뉴스 그 보도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네. KSY에서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제가 얘기를 하고 오느라고 제가 한 1, 2분 늦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요거 정정된 내용 보면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네, 해야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4명 안에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네. 아직까지는 1위는 아니다. 저 계산이 좀 잘못돼가지고. 아, 그럼 1, 2위가 바뀔 수 있는 수치인가요? 김문수가 1위입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래요? 네네. 요거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확인을 좀 저거는 해봐야겠네요. 이제 그 퍼센트를 KSY에서 단순 합계를 한 건데 음. CBS야 뭐 KSY가 주니까 그대로 보도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왼쪽에 있는 가중값 적용 사례수 곱하기 퍼센트를 한 다음에 합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줄. 그때 그냥 단순 더하기만 네. 했기 때문에 이게 가중치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적용이 그렇죠. 잘못됐다는 이제 거군요. 가령 없으면 101명밖에 안 되거든요. 가중값 적용한 거. 네. 그럼 101명에다가 13.2니까 대략 13명 혹은 14명을 이제 곱하는 건 더하는 건데 네네. 여기다가는 그냥 위에 있는 21.3하고 13.1을 그냥 단순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 374명의 21.3%이기 때문에 네. 실제 밑에 있는 13.2%의 사례수랑 완전히 다르죠. 네, 이거는 KSY에서 실수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 그 대표님 오셔갖고 이거 정정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 그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CBS에서 보도된 저 자료 중에 저 도표는 지금 계산의 실수가 좀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그래서 경선 룰을 적용했을 때 최종 4명의 한동훈 후보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2위, 한동훈 후보가 1위로 나와 있는 것은 이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아직은 그 1위는 아니다. 아직은 1위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KSY에서는 저걸 그냥 단순 합계를 했기 때문에 네. 경선 룰 방식대로 합계한 것이 아니고 네. 일반적인 뭐 도표 합산 방식에서도 좀 오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다음 주 방송 때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끝나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요거를 게시판에 올려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전달해도. 일단 CBS 네. 보도국장한테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그래요?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저희가 이제 정정 보도가 나오면 그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 좀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일단 그 방금 소개했던 노컷 뉴스에서 나왔던 결과부터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자구도에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독주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한동훈,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이제 처음으로 포함된 여론 조사입니다. 네. 리얼미터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제 공식 출마 선언하기 이제 전에 저희가 세팅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 조사에는 없고 네. 다만 저희 조사는 한덕수가 있고 이 조사에는 한덕수가 없고 나경원이 있는데 나경원이 처음 포함됐는데 네. 몇 퍼센트죠? 이게 글씨가 굉장히 작네요. 3.5%예요. 그렇죠? 글씨도 작고 수치도 적네요. 네네. 네. 안철수 후보보다는 그래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는 인지도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이제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승민, 오세훈 다 이제 뭐 출마를 포기한 분들이지만 물론 유승민 후보는 당 바깥에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좀 높은 수치를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 네.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이렇게 네 명이 컷오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게 보이세요? 어때요? 글쎄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때문에 이제 구도의 새로운 네. 변경 가능성, 무소속 후보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단일화할 수 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도 뭐 거기에 포함되는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후보만으로는 외연 확장이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행정부에 있는 뭐 누구 또 혹은 당 내지만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 지지를 받는 또 한 분, 뭐 그래서 나중에는 빅텐트를 형성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이준석 후보는 일부 조사에서 지금 11% 정도 나온 조사 결과도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적의 조건 동지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쨌든 반 이재명의 이길 수 있다. 연대.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출마 가능성, 당 바깥의 출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네. 또 대선 후보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가 컷오프 되면은 출마를 못 하니까. 본선에 출마를 못 하기 네. 때문에 근데 어차피 유승민, 오세훈 이 두 분은 이번 경선에 출마해봤자 경선 룰에 따르면 4위 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오세훈 후보도 뭐 용단을 내린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떨어질 게 뻔했기 때문에 안 나온 네.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4명 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기 때문에 미리 발을 뺐다라는 그렇죠. 보여지는 게 제일, 사실은 맞는 것 가장 같은데. 큰 이유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아예 그냥 대선에 대해서는 그냥 딱 접은 것 같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약간 좀 간을 보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진짜 한덕수 총리 그 권한대행이 나올 것이냐, 네. 뭐 국힘에서 빅텐츠가 쳐지는 시점이 언제 될 것이냐, 뭐 그런 간을 좀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사실은 들어요.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을 하려면 네. 김문수, 한동훈 그리고 여기 유승민 후보가 들어가면 좀 흥행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중도 진보층의 지지를 받으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 컷오프 4명 할 때 사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는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유승민 후보를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로 보였는데 네. 다른 후보들의 반발, 친윤 후보들 뭐 윤상현, 나경원 등등 친윤 후보들의 반발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역선택을 방지하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없어진 거고 그러면 어차피 국힘 경선이 끝나면 네. 유승민 후보에 대한 러브콜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때 가서 무소속 후보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마 가능성을 지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한국갤럽에서 무당층을 이렇게 비교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네, 그 자료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네. 그러니까 무당층을 포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1대1로 같이 이제 후보군을 놓고 비교를 한 자료인데요. 네네. 네, 요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도 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니 근데 최근에 찾았습니다. 진짜 그 여론조사가 많이 쇄도하기도 하고 네. 또 항목도 참 많고 하더라고요. 네, 그 뉴스원 의뢰 조사 맞죠? 네네.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안철수 순으로 지금 투표가 있는데요. 네. 무당층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가 35대 27, 이재명 대 안철수가 28대 33.
여기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서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 오세훈은 통과, 이재명 대 유승민도 통과, 그다음 이재명 대 한동훈 여기서도 30대 32로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 홍준표 여기서도 홍준표 후보가 앞서서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는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무당층에서는 아무튼 좀 가능성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네. 반면에 김문수 장관은 후보는 네. 이재명 후보한테 한 8%포인트 뒤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외연 사실- 확장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그러니까요. 부족하다는- 지금 네. 김문수 전 장관이 보면 진짜 27%니까 그러니까 없다보다 정말 거의 한 10%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는 다 뭐 없다 모름이 이렇게 압도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번 그 대선은 진짜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이 진짜 한국 모를 것 여러분 같아요. 이제 전화 면접을 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대선이 지금 한 50일 안팎 남았던 시점에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객관식이긴 하지만 ARS 조사보다는 확실히 없다라는 분들이 네. 많게 나타나고, 이 중에는 실제 없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계실 거고요. 절반은 있지만 내가 속내를 얘기 못하는 분들도 계실 네. 겁니다. 지금 네. 보면 그리고 이 지표가 되게 보여주는 좀 유의미한 것이 중도층에서는 이재명을 그러니까 없다를 제외하고 봤을 때 이재명과 1대1 구도에서 지금 이재명을 못 이기는 보수 진영의 후보는 지금 유일하게 김문수 장관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홍준표 후보도 친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겨요. 지금 좀 나오는 게. 네. 비판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기 때문에 이기는데, 김문수 장관은 뭐 확실한 친윤이죠. 네. 한 번도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고, 네. 윤석열 대통령 찐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히 중도층에서는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네. 리얼미터 조사는 이제 다자구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처음으로 포함시켜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48.8%로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 전주에 비해서는 0.7%포인트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가 들어가니까 좀 빠졌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 전주에는 16.3%였는데 이번 주 10.9%로 한 6%포인트 가까이 좀 빠졌고요. 한덕수 후보가 8.6%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다른 조사기관들의 객관식으로 치러진 자동응답 방식 조사를 보면 대략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한덕수 후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파이가 약간 줄어서 0.5%포인트 하락한 6.2%, 홍준표 후보는 그보다 좀 더 줄어서 5.2%, 7.1%에서 1.9%포인트 빠졌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오세훈 순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유승민, 오세훈 두 후보는 출마하기가 좀 어려운 지표가 이미 지난주에 나타났다는 컷오프 얘기고. 될 가능성이 너무 높네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컷오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탑4는 좀 정해져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저는 참 저 지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김문수 전 장관도 뭔가 이용을 당하는 느낌이고 한덕수 그 권한대행도 뭔가 좀 이용을 당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김문수 전 장관이 뭔가 추대하는 분위기로 좀 갔다가 이걸로 안 될 것 같으니 저 사람을 또 버리고 선택하는 느낌. 그래서 두 분 다 뭔가 좀 피해자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밑으로부터의 지지율 상승, 부상 이런 게 아니었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거나 아니면 계엄에 대한 입장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나타났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또 실제 정가에서 들리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에서 실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이분을 앞으로 내세우겠다 이런 소식은 별로 안 들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조금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지지율로 좀 이동을 하고 김문수 장관의 후보의 지지율은 좀 빠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내일까지 마감 시한으로 돼 있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다고 하면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조금 더 올라가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네.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장. 근데 이제 내일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등록할 것이냐 성일종 의원이 계속 지금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압박을 크게 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지율 생각하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좀 흔들릴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권한대행이라서 네. 내일까지 사표 내고 입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근데 이제 이제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거죠.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빅텐트에 합류를 해서 그렇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예, 근데 사실은 내일 뭐 경선에 참여할 이유는 사실 이분의 입장에서는 없을 것 같고 정말 생각이 있다면 빅텐트 때 딱 나와서 네. 이미 경선에 이기고 온 후보에게 도전장을 내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거는 좀 뭔가 글쎄요, 약간 꼼수가 너무 보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입당을 못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네. 바깥에 당 바깥에서 있으면서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반기문 총장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반기문 예. 총장 생각도 나고 네. 그다음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왜 입당을 했겠습니까? 이 당에 이 방풍막 또 병풍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당에 지지가 좀 있어야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거지. 네. 무소속 후보로서 지지율을 상승시키거나 유지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약간의 신기루처럼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아주 오래 전으로 가면은 뭐 박찬종 후보도 좀 그랬었고 당의 지지가 없으면요 네. 개인 인지도 또 인기 이거 갖고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입당을 안 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있습니다. 네. 보시는군요. 근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로 대통령 출마를 할 것 같이는 보이세요? 어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마음은 마음은 좀 있어요. 이 정도 지지율로 하면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앵커님도 만약에 이 정도 지지율 나와 보세요. 뭐 안철수, 이승민보다 높게 나와 보세요. 오세훈 후보다 만약에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아, 그러면 그러면 흔들리죠. 고민하죠. 톨깃 이렇게 되는 그건 건가요? 살짝 고민할 수밖에 근데 없죠. 이분이 또 연세가 있기도 하고 또 행정가로서 되게 탁월한 행정가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뭐랄까요,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좀 잘 마무리하면서 은퇴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영화 반지의 제왕 보시면 이 네. 절대 반지를 이제 받게 되면 막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이거 좀만 더 내가 나가면 대통령도 될 수 있나? 한번 좀 고민해볼까? 막 주변에서도 얼마나 이제 부추기는 분들이 아니, 많겠습니까? 뭐 그렇죠. 예, 성일종 의원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 또 현역 의원들이 또 많이 몇십 명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네. 그렇다. 근데 고민 이제 되실 거예요 만약에 10% 그래요? 정도 지지가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갑자기 막 김혜승 대통령 그리고 왜 김문수 전 장관도 사실은 우리가 아예 안 나오겠지 했는데 네. 어쨌든 10% 15% 막 나오니까 나오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깡패다. 네, 그럴 수 그런 얘기가 있겠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한편으로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당 밖에 있으면서 그 지지율을 유지하기 쉽지 않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된 이후에 국정 안정을 그래도 좀 취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국정 안정감 면에서 그리고 또 이분이 호남 출신이라는 부분에서 또 정치를 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선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정치를 근데 했던 분들은 신선함은 없는 것 같아요. 정치를 너무. 했던 그래요? 분들은 그 비호감도가 높아요. 근데 이제 행정부에 있었던 분들 혹은 뭐 사법부에 있었던 분들 정치권에 오래 안 있었던 분들은 신선함이 있습니다. 신선함. 하긴 기대감이 있어요. 그치, 그런 건 없으니까 뭐 지역구 선거를 하고 이랬던 모습은 없으니까. 네, 비호감도가 그런 상대적으로 부분에 낮아요.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별로 누구 공격을 많이 안 했잖아요. 주로 방어만 했지. 근데 이제 실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 TV 토론 해야 되잖아요. 네네. 상대를 공격을 해야 되고 좀 비판적인 입장도 취해야 되고
엄청난 공세에 또 시달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과연 감내할 수 있을까? 네. 근데 과거에 이제 행정부 출신들이 좀 하려다가 움츠러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검찰 출신은 그나마 좀 다릅니다. 공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판사 출신들이나 뭐 그러니까 법원장 출신들, 대법관 출신들 혹은 행정부에서 고위 관료 출신들 이런 분들은 좀 내성이 사실은 좀 없어요. 그래서 막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좀 품위는 좀 잘 지키는데 싸울 때는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TV 예. 토론할 때가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류가 바로 이런 국무위원들 혹은 사법부의 아주 뭐 대법관 출신들 이런 분들은 사실 TV 토론에서 몇 번 이렇게 감정선을 흔들면 흔들 가능성이 좀 그렇죠.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그 사실 경험치가 다 쌓이는 그렇죠. 거니까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신선하다.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인지도는 높은데 이 사람의 됨됨이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장점만 주로 보였고 단점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막상 논쟁이 있는 어떤 논점에 대해서 토론하다 보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지만 예를 들어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네. 뭐 대중교통 비용 물어봤을 때 전혀 이제 답을 잘 못해요. 그랬죠. 예전에 정몽준 전 대표도 택시비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못했어요. 맞아요. 그럼 서민들이 굉장히 좀 괴리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사실 뭐 대파 사건도 그랬던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네. 그러네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이거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한동훈 그 후보가 페이스북을 올린 것 같아요. 그거 좀 띄워봐 주실래요? 제가 요 얘기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를, 그러니까 그 권한대행을 이렇게 추대하고 또 그 전에는 김문수 장관에게 좀 추대하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좀 국민의힘에 실망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권에 승리하고자 하는 의욕보다는 그냥 기득권을 계속해서 연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계엄 그다음에 탄핵 그다음에 파면이 8대 0으로 끝났고 국민들의 실망감은 굉장히 크고 네. 어떻게든 매듭 짓고 반성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인정하지 않고 가면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대 정동영 당시 후보하고의 대결처럼 큰 네. 격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매듭 짓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안주하고 가면은 외연 확장 어렵죠.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당의 비주류로 보이는 혹은 반윤으로 보이는 이런 후보들이 계속적으로 혹은 뭐 지금 출마 선언 포기한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혁신을 요구해야죠. 맞습니다. 그 끝으로 저희가 요 조사까지 보고 싶은데요. 그 국정 안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미국발 트럼프의 리스크부터 해서 관세 이슈 그리고 뭐 주가, 뭐 AI 시대 등등 우리나라 네. 국민들도 자영업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국정 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볼게요. 네.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조사한 네, 것 네. 같은데 그 내용이 사실 네네. 국민들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저는 네. 요 내용은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도 지금 표가 지금 한 50장 돼가지고 보여주시면 이거군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발표한 건데 네. 탄핵 심판 선고 후에 정치적인 안정 조치 가장 우선은 사회 갈등 해소, 국민 통합 노력이다 25.8%였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쫙 갈려져 있다라는 걸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보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대통령제 개편 등 정치 제도 개혁, 이게 24.6%로 오차 범위 내에서 두 번째. 네. 여야 간의 협치, 국정운영 정상화 이 부분이 22%로 세 번째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윤 대통령, 그다음에 이 대표의 공식 사과 이 17.6%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갤럽에서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한국갤럽에서는 그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 1위가 지금 경제 회복과 활성화네요. 네. 그렇죠. 이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매번 대선 때마다 가장 높게 나옵니다. 경제가
사실 뭐 좋았을 때도 더 좋길 바라는 게 국민들의 심리고 네.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면 뭐 좋다는 분들보다는 어렵다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회복 활성화가 갤럽 조사에서 48%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 통합. 네. 만약에 저희 조사에서도 경제 회복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은 압도적으로 높았을 텐데 저희 조사는 이제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갤럽 조사에서 세 번째는 민생 문제 해결. 네. 뭐 같은 맥락이겠죠. 네 번째가 계엄 세력 척결입니다. 8%. 리얼미터에서 아까 네 번째로 윤 대통령 사과 이 지표랑 비슷한 네.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교 국제 관계 지금 뭐 트럼프의 압박, 관세 압박이 워낙 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 그다음에 국가 안정화, 정치 개혁, 여야 협치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6% 5%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그거 같아요. 경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여와 야도 갈려져 있고 탄핵도 반대니 찬성이니 갈려져 있고 뭐 계엄이니 계몽이니 하면서 또 네. 갈려져 있고 하니까 이런 좀 대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염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네. 좀 여야 통합, 당내 통합, 또 국민들 통합. 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정치만 잘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좀 정서적으로 뭐 가령 어떤 큰 사고가 있을 때 위로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예전엔 종교 지도자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김수환 추기경님 살아계실 때, 뭐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런 종교적인 어떤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통령한테도 막 그런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막 여야 이렇게 계속 대결 구도에서 이제 몰입돼 있다면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좀 그런 부분을 좀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네. 그런 지도자가 이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어쨌든 대선이 뭐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선을 시작을 했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읽고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네, 후보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말 국정 안정에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네. 됩니다. 자, 오후 방송 일정 안내 드리고 제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네, 티키타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센즈에서 요즘에 티키타카 쇼를 진행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함께 하면서 이제 왁자지껄 떠들고 네, 되게 신나게 하는 방송인데 토요일 날 네. 막 저거 티키타카 쇼 하다가 요 옆방에서요. 저 혼났어요. 왜요? 시끄럽다. 토요일 날인데 좀 시끄럽게 하면 안 되나? 네, 토요일 날도 출근을 아, 하셨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시끄럽다고. 그만큼 뭐 뜨거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방송하다가 옆방에서 하기밖에 처음이에요. 네, 티키타카 쇼. 아주 좋았다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뭐 재밌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요. 1시에는 우리 설주한 그 변사, 그리고 2시에는 함은경 우리 마포을 당협위원장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정혜림, 우리 포동 정혜림도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 1시에 많이 와주시고, 또 4시에는 정정당당 김종혁,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1시, 4시 방송 잘 부탁드리고요. 옆방 누구냐고 그러지 마요. 네,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잘 부탁드리고요. 아 맞다, 뉴스엔진 30만 넘었습니다. 오, 네. 대단하네요. 이제 네. 좀 있으면 이제 골드 나오겠네. 그러니까요. 이제 야. 100만 쫙 가야죠. 네. 뭐 다이아몬드 받는 날까지. 아유 좋습니다. 네, 자 뉴스엔진 30만 여러분들 저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 1시에도 여러분 티키타카 쇼, 네 옆방 누구든 나는 소리 지르고 놀 거야. 네, 1시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저 한동훈은 그 나물의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면서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체를 끝장내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처럼 고정된 틀에서 태기를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만 좋은 지금의 정치 깨부수겠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